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작품, 좀 만든다고 하면 그럴까요? 예, 조립해 볼 작품은 새싹 재배기입니다. 새싹 재배기인데 여러가지 새싹을 실내에서 우리 친구들이나 여러분들 대관에서 간편하게 재배할 수 있는 재배기인데요.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재배기는 심지가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가 물을 빨아 올려서 새싹들을 키우는 그런 재배기인데요. 앞전에 황쌤이 만든 재배기는 이렇게 타공이 길쭉한 타공 없이 그냥 타공만 되어 있고, 그리고 스프레이로 위에서 물을 뿌려서 재배하는 그런 재배기였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이 재배기는 콩나물 재배기와는 조금 차별화가 되죠. 예, 왜냐하면 길쭉한 타공이 되어 있고요. 콩나물 재배기의 타공들은 이렇게 동그란 타공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재배기는 이렇게 길쭉한 타공이 이렇게 양쪽에 두 개가 있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콩나물 재배기, 심지로 키우는 콩나물 재배기 또는 새싹 재배기를 소개해 드릴 텐데, 방금 황쌤이 콩나물 재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콩나물도 실제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황쌤의 제품 상세 페이지에 보면 콩나물을 기른, 콩나물을 재배했던 사진들도 올라와 있는데, 콩나물도 새싹 재배기 같이 그렇게 키울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재배기 용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제가 설명하기 전에 한 두 가지 정도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작은 우리 교육용 초등학생이나 유치원 우리 어린 친구들이 교육용으로 재배해 볼 수 있는 체험, 아주 작은 거와, 그리고 일반인 또는 우리 교육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렇게 두 장씩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길쭉하게 타공이 되어 있죠, 두 개가. 그리고 작은 타공들이 이렇게 여러 개 나져 있는데, 자, 이렇게 교육용, 유치원이나 초등학생용하고 일반용이 이렇게 있는데, 조립하는 방법, 처음에 시작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지금 하는 설명 잘 들으시고요,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용기를 먼저 소개해 드리면, 이렇게 이제 뚜껑 용기가 있고요. 뚜껑은 이렇게 타공이 가운데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받침 용기, 그 다음에 시루, 보리밭, 보리를 놓는 곳, 보리를 놓는 곳이고,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색싹 보리 재배기는 이렇게 투명한 뚜껑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처음에 설명드렸을 때 콩나물도 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콩나물을 키울 때는 투명 용기로 키우면 안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콩나물 용기는 이렇게 검정색 뚜껑으로 이렇게 가운데 마찬가지로 타공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가운데. 그래서 콩나물 용기는 검정색으로 덮어줘야 됩니다. 콩나물 키울 때는. 근데 새싹 키울 때 검정색으로 이렇게 처음에 싹 나기 전에는 검정천이나 검정색 봉투나 검정색으로 빛이 안 드는 것으로 덮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하시면 새싹 키우기 할 때 그렇게 하시면 검정색이나 햇빛을 새싹 나기 전까지 검정색으로 씌워 놓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컸을 때 이 보리 새싹 끝이 갈색으로 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새싹 키우실 때는 투명 뚜껑을 덮어 놓으시든지 투명 뚜껑을 안 덮어 놔도 되는데, 처음부터 햇빛을 보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점만 명심해서 하시면 되고요. 자, 지금부터
간단하게 조립을 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그 황샘 새싹보리 그 재배기에는, 그 심지 재배기에는 이렇게 압축 솜이 들어 있습니다. 압축 솜이 들어 있는데, 요 크기가 보통 뭐 30에 가로 30에 세로가 한 25cm 정도 되네요. 뭐 이거보다 작은 것이 갈 수도 있고요, 이거보다 큰 것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압축된 소음을 받으시면 이렇게 길쭉하게 자르셔서, 한 장은 이렇게 길쭉하게 좁고 길쭉하게 자르시고요, 한 장은 뭐 자로 간단하게 돼서 여기에 이렇게 어느 정도 바닥에 맞출 수 있게끔 이렇게 놓으시는데, 이 심지는 이렇게 닿았을 때, 바닥에 닿았을 때 이 밑에까지 닿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심지를 그 길쭉한 타공에 끼우시고, 자, 이렇게 끼우셨으면 이렇게 바닥에 닿으셔야 됩니다. 바닥에 닿을 정도로 길이가 돼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물을 붓는데, 물은 뚜껑에 위에 시루 용기에 닿으면 안 되고, 밑에서 한 2cm 정도, 2cm 정도 될 때까지 물을 붓습니다. 황샘은 그 물을 준비해서 물을 부을 텐데, 자, 물을 이렇게 적당한 양을 처음에는 이렇게 부으세요. 황샘은 이렇게 붓겠습니다. 부시고요, 이렇게 심지를 꽂으셨으면 이렇게 놓으세요. 이렇게 놓으시고, 그 위에 그 압축 솜을 까시면 이제 물이 딸려 올라올 겁니다. 빨아 올려서, 자, 보시면 이렇게 적셔지죠. 물이 이제 퍼집니다. 이 펠트지 전체에. 펠트지가 아니라 솜 전체. 그 어떤 분들은 그 펠트지를 까는데요, 펠트지를 활용해도 됩니다, 이게 없을 때는. 근데 다만 펠트지는 너무 촘촘해서 뿌리가 스며들지가 못해요. 근데 이 그 압축 솜 그 깔판은, 밑판은 그 촘촘하지가 않기 때문에 새싹들이 뿌리를 아주 고루 뻗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황샘은 솜이 압축된 깔판을 깔았습니다. 이렇게 깔아 놓으시고, 사용하시고요, 그 키친타올을 까셔서 재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종이 키친타올은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너무 물을 머금고 있어서 썩을 수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펠트지나 그 압축솜, 황샘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이 압축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지금 물이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막 퍼지고 있죠, 점점. 자, 처음부터 솜을 적셔서 놔도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솜이 어느 정도 물을 빨아 올리는지 직접 확인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확인하시고, 이런 원리가 뭐 있죠. 옛날에 우리 그 호롱불, 옛 어른들께서 옛날에 전기가 들어오기 전에는 호롱불도 이렇게 심지를 만들어서, 천이나 이런 그 무명천 같은 걸로 심지를 만들어서, 석유 기름이 이렇게 따라 그 심지를 타고 올라와서 불을 켜는 그런 심지, 그 원리를 이용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황샘이 이제 보리를 여기에 앉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리를 보시면 제가 10시간 정도 담가 놨다가 물을 한번 뺀 다음에 이렇게 그릇에 그 상태로 놨거든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가늘게 이게 뿌리가 나온 게 보입니다. 요게 이제 이틀 된 건데, 제가 씻고서 담가 놓은 상태에서 바로 꺼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황샘이 시간이 없어서 좀 하루가 지난 다음에 했거든요. 그래서 이 씨앗은 물에서 건져내고 이틀째 되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보리 씨앗은 보통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물에 담갔다가 꺼내신 다음에 물을 빼시고 이렇게 깔아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보리, 새싹 보리를 물에 담그실 때 이렇게 물에 뜨는 게 있거든요. 그럼 빈 껍쟁이라고 해야 되나? 예. 안에 내용물이 없는 껍질들이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과감하게 버려주시고, 예, 이렇게 이제 깔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깔아주시면 되는데, 이제 내일쯤이면 더 잔뿌리가 말이 날 겁니다. 이 새싹뿌리에. 자,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 지나면 이제 황샘 동영상에 저희가 사진을 올려놓을 텐데, 아주 잔 또 실뿌리들이 막 서로 엉킵니다. 엉키면서 이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든요. 그게 어떤 분들은 곰팡이라고 그러는데 곰팡이가 아닙니다. 뿌리입니다. 실뿌리인데 뿌리가 생기면서 보리가 위로 살짝 떠오릅니다. 뿌리에 의해서. 그럴 때는 과감하게 손으로 꽉꽉 눌러주세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황샘 또래 분들도 보리밭에 가서 이렇게 보리 밟아주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뜨면 이제 바람이나 공기 같은 게 들어간다든지, 벌레들이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보리가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보리는 잔뿌리가 무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뜹니다. 뿌리로 인해서. 그럼 그대로 내버두면 뿌리들이 흙 속에 바로 뻗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보리 밟아주기를 하거든요. 보리밭에 가서 쭉 서서 이렇게 한 고랑씩 맞고서 이렇게 발로 밟으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리는 밟아줘야 되고, 재배기에서는 손으로 꼭꼭 눌러줘야만 뿌리가 압축솜 깔판에 스며들면서 잘 성장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새싹보리가 이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파리가 낍니다. 초파리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엿질금이라고 아시죠? 엿질금이 답니다. 단내가 납니다. 이 엿질금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새싹이 1에서 2cm 정도 크면 엿질금으로 이제 건조해서 갈아서 엿질금으로 활용하는데, 그 단내가 나기 때문에 초파리나 파리들이 많이 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날려주시고 키워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뚜껑을 씌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새싹 재배를 할 때는 새싹 보리를 비롯해서 새싹을 키울 때는 투명 뚜껑을 이제 닫아주는 게 좋다고 황쌤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투명 뚜껑을 손잡이를 조립할 때인데, 냄비 뚜껑 조립하듯이 이렇게 구멍에 끼워서 구멍을 밑에서 나사를 뚜껑 안쪽에서 나사를 끼우시면 돼요. 이렇게 끼우시고 뚜껑 안쪽에서 나사를, 바깥쪽에는 손잡이를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눌러주고, 나사 쪽에서는 눌러주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서 꽉 조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뚜껑 손잡이가 됐는데, 이렇게 뚜껑을 닫아주면 초파리도 처음에 처음에 클 때는 좀 날릴지 모르는데, 파리도 안 끼고요. 파리가 알도 안 까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그리고 이 뚜껑은 겨울이나 요즘같이 에어컨 키시기 때문에 또 제습기를 키잖아요. 습기를 다 빨아내요. 제습기나 에어컨들이. 그리고 또 겨울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뚜껑의 역할은 습기를 바깥으로 물이 증발이 안 되게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 뚜껑의 역할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리고 새싹을 굉장히 맛있고 튼튼하게 키워줍니다. 그래서 뚜껑은 반드시 필요한데, 뚜껑이 없다,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키우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새싹은
가위로 자르지 마세요. 황샌드 처음에 이제 사진 촬영할 때 뭐 가위로 잘랐는데 가위로 자르지 마시고 뽑으세요. 이렇게 중간쯤, 보리의 중간쯤을 자꾸 당기면 뽑히거든요. 뽑으셔서 갈아 드시면 돼요. 우유에 타서. 자, 그래서 새싹 키우기 재배기에 여러 가지 팁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놓으시면 물이 자동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보리들이 잘 큽니다. 그리고 뿌리가 잔뿌리가 생기면서 곰팡이가 하얗게 끼는데 이건 잔뿌리예요. 곰팡이가 아닙니다. 그럴 때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시고요. 뚜껑을 덮어 주시면 보리가 잘 큽니다. 그대로. 그 장점이 심지식 새싹 재배기는 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가끔 윗부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건조해 보이면 그때 스프레이를 한 번씩 뿌려주세요. 그러면 뭐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심지식으로 새싹보리를 키우시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동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 새싹 키우기라고도 해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새싹들은 그렇게 키우시고 이제 콩나물을 키울 때는 마찬가지로 이 검은 뚜껑이 필요해요. 이렇게 필요한데 검은 뚜껑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손잡이를 조립하셔서 콩나물을 키우시면 되는데, 다만 이 심지식으로 콩나물 키우게 되면 잔뿌리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콩나물은 뿌리가 자꾸 물을 찾으려고 이 뿌리를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가 물론 물을 덜 줘서 그러지만 심지식으로 키우면 잔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새싹 보리 심지식 또는 자동 새싹 재배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황쌤이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미있고 신기한 작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빠이빠이. 구독에 좋아요에 한 클릭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